양육비 미지급자가 아동학대와 방임, 유기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됐습니다. 검찰 기소로 이어질지 이목이 집중되는데 법률방송이 해당 고소장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중국의 총선 내통설을 주장한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을 출당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하태경 통합당 의원은 국제망신이라며 민 의원의 출당을 주장했습니다. 종중 땅 문제로 갈등을 빚다 시제를 지내는 종중원들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10명을 사상케 한 8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부양 의무를 지키지 않은 가족에 대해선 유산 상속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20대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됐습니다. 구하라를 사실상 유기한 친모도 유산을 받게 되는지 이호영 변호사와 법적 쟁점 짚어봤습니다. 5월 22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법률방송에서는 이번 주 양육비 미지급 문제 관련해 일련의 기획보도를 전해드렸는데요. 그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양육비 이행 법안이 재석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되며 일단 첫 발은 떼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양육비 미지급자 명단 공개나 형사처벌 등은 추후 과제로 남겨두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습적, 악질적 미지급자의 경우 왜 명단 공개나 형사처벌이 필요한지 그 이유와 단면을 보여줄 수 있는 관련 고소장을 법률방송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장한지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법률방송이 입수한 아동학대와 아동유기, 방임 등 아동복지법 위반 고소장입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여성 A씨가 전 남편 박모 씨를 상대로 낸 고소장입니다. 안 좋게 끝나는 대개의 경우가 그렇듯 A씨도 지난 2010년 결혼 직후부터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그치겠지, 나아지겠지 했던 남편의 폭력은 딸이 태어난 뒤에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태어난 지 1년도 채 안 된 아기가 보는 앞에서 A씨를 마구 폭행했고 2014년엔 폭행과 상해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을 정도로 남편의 폭행은 포악했습니다. 심지어 친정에 가겠다는 A씨의 말을 격분해 남편은 친정에 가면 너희와 너희 가족도 다 죽여버린다며 식칼을 A씨와 아기에게 겨누고 욕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고도 분이 안 풀렸는지 남편은 식칼을 문에 던져 꽂아 A씨와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를 공포에 질리게 만들었습니다. 피해 아동이 행위로서 이를 기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해도 명백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라는 것이 A씨를 대리하고 있는 양소영 변호사의 말입니다. 아동복지법에는 보호 의무 있는 사람이 아이를 학대하거나 방임하는 경우에 아동학대죄로 이제 아동복지법 위반인 거죠. 그걸로 처벌을 하도록. 2014년 초 이혼 소송 중 사전 처분으로 법원은 전 남편 박 씨에게 A씨가 데리고 있는 딸을 면접 교섭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마지못해 5에서 6회에 걸쳐 딸을 데려간 박 씨는 당시 만 3세였던 자신의 딸을 자신이 일하는 시장 가게에 방치하는 등 유기, 방임했다고 고소장에 적혀 있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박 씨는 딸이 배가 고프다고 여러 차례 의사 표현을 했는데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대로 먹이지 않았습니다. 면접 교섭을 마치고 돌아온 딸이 가족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고기를 굽는 대로 허겁지겁 먹었고 배고팠어? 아빠 만나 뭐 먹었어? 라고 묻자 딸이 오늘 밥 안 먹었어? 라고 말했고 이후에도 면접 교섭을 다녀올 때마다 딸이 계속 배고픔을 호소했다는 것이 A씨의 말입니다. 심지어 박 씨는 시장통 더러운 박스에 딸을 넣어놓고 방치했고 딸은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개가 무서워 공포에 떨었다고 합니다. 7년이 지난 지금도 이제 10살이 된 딸은 제 가슴에 상처가 있는 것 같고 물바다가 된 것 같아요 라고 그때를 기억하고 있고 고통의 기억은 고스란히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이는 아동복지법상 명백한 아동 방임과 유기에 해당한다는 것이 양소영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2012년부터) 별거하기 시작해 2015년 이혼 확정 판결을 받은 A씨는 딸을 데리고 별거하며 이혼 소송 초기인 2012년 12월 매달 60만 원의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2019년 5월까지 양육비를 단 한 푼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2018년 2월에는 딸이 수익자로 되어 있는 실비보험을 아무런 통보도 없이 해지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고 해약금은 임의로 써버렸습니다. 이에 A씨가 양육비 해결 총연합회 양혜연과 함께 양육비 이행명령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를 다 거치자 전 남편은 2019년 6월부터 매달 10만 원씩 말 그대로 주는 신용만 했고 그동안 줬어야 할 5천만 원 넘는 양육비는 지금도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시작된 아동학대와 방임, 유기는 양육비 미지급을 통해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양육자가 아닌 사람은 보호 의무가 없으니까 이 부분은 방임으로 보지 않는다가 논리였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주장은 어쨌든 비양육자도 부모로서 여전히 친권은 있는 사람이고 그 친권에 기해서 보호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어서 이 보호 의무 있는 자에 해당한다가 저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것은 방임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A씨가 낸 고소장이 검찰 기소로 이어질지 재판에 넘겨진다면 법원이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나 방임, 유기해준의 유죄를 선고하는 전향적인 판결을 내릴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의 선거부정 의혹 제기가 점입 가경입니다. 앵커 브리핑 점입 가경 얘기 해보겠습니다. 연일 4.15 총선 개표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민경욱 의원을 미래통합당에서 출당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경욱 때문에 통합당이 괴담정당으로 희화화되고 있다며 민 의원의 출당을 주장했습니다. 하 의원은 민경욱을 출당 안 시키면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출당을 요구할 자격도 사라진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민 의원이 중국 해커가 전산을 조작해 심은 암호를 본인이 풀었다고 주장하는데 이 암호는 본인만 풀 수 있다고 민 의원을 비꼬았습니다. 하 의원은 그 시절 전국에 수재들이 몰렸다는 서울대 물리학과 출신입니다. 하 의원이 비꼬은 암호 해독은 민 의원이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지칭합니다. 민경욱 의원은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프로그래머가 자기만 알아볼 수 있게 배열한 숫자를 찾아내 이진법으로 푼 뒤 앞에 공을 붙여 문자로 변환시켰더니 팔로우 더 파티라는 구호가 나왔다고 적었습니다. 팔로우 더 파티, 우리말로 하면 그 당을 따라간다, 그 당과 함께 간다 정도의 뜻입니다. 민 의원은 이에 우연히 이런 문자 배열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10억 분의 1보다 낮다면 빙고라고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며 중국과 내통해 희대의 선거 부정을 저지른 문재인은 즉각 물러나라고 적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중국과 내통해 4.15 총선 결과를 조작했다는 이 말이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경천동지할 KBS 기자 출신인 민 의원이 대한민국 언론사의 길이 남을 희대의 대특종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은 겁니다. 하지만 하태경 의원 생각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몇 단계 변환된 암호 원천 소스의 출처를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민 의원을 거듭 비꼬며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민 의원의 궤변은 당을 분열시키고 혁신을 방해하며 국민의 조롱거리가 되고 국제적 망신거리가 되고 있다고 그야말로 개탄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민 의원은 자신의 주장을 접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오늘도 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팔로우 더 파티에 이르는 이진법 순서 배열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각 지역구에서 가져오는 표값과 각 지역으로 나눠주는 표값을 일일이 알아야 한다며 개념도라는 복잡한 표를 올렸습니다. 제게 제보 주신 분들은 일단 각별히 조심하시라. 검찰이 공익 제보자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거나 김정은 위원장을 언급하며 이제서야 북한 은희가 나한테 갑자기 욕을 하고 나선 이유가 이해가 된다는 등 민 의원의 언행은 이제 기행 수준으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점입가격 행보를 보이는 민 의원에 대해 페이스북 댓글을 보니 의외로 아님 지지자들이 몰린 점을 감안하면 당연한 건진 모르겠지만 민경욱 의원 최고, 몸조심하며 가자 같은 댓글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민 의원이 열혈 지지자들의 환호라는 단맛에 취해 있는 건지 무엇에 취해 있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자기 확신이 지나쳐 얼핏 자신만의 세계에 갇힌 것 같기도 한 민 의원이 어디까지 어떤 행보를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이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민 의원이 멀리 가면 갈수록 4년 뒤 통합당에서 다시 공천을 받아
권토 중래를 도모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저 멀리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사라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내 여러 비판에 출당 얘기까지 나오니 말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20대 국회가 어제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끝내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 이른바 구하라법에 대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면서 논란이 있는데요.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법에서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구하라법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예, 그 구하라 씨가 이제 지난해 11월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죠. 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 이 사건이 또 안타까운 이유는 이제 구하라 씨가 이렇게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이후에 또 발생합니다. 네. 이제 구하라 씨의 친모가 자신이 그 구하라 씨의 이제 상속인이다라고 나타나서 20년 만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타나서 이제 구하라 씨가 남긴 재산의 절반을 이제 자기 몫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선 거거든요. 그 실제로 지금 이제 구 씨의 그 친모는 20여 년 전에 집을 나갔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14년 전에는 아예 친권까지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20여 년간 교류가 전혀 없었다는 건데요. 이렇게 사실 구하라 씨를 전혀 돌보지 않고 구하라 씨를 버렸던 엄마가 이제 구하라 씨가 이렇게 사망한 이후에 나타나서 재산을 내놔라. 이러니까 그 구하라 씨의 오빠가 너무나도 이제 분노를 하면서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부모나 자식 등에 대한 부양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부양 의무를 이제 하지 않은 자는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해달라. 네. 라는 이제 청원을 했고 여기에 실제로 청원이 올라간 이후 보름 만에 10만 명이 청원에 동의를 해서 이렇게 되면 이제 국민 동의 청원이 되는 거거든요. 네. 국민 동의 청원이 이제 효력을 발생을 해서 이 법안이 소관 상임위에 회부가 됐습니다. 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민법 개정안이기 때문에 네.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제 심사를 하게 되었는데 어쨌든 지금 20대 국회가 마지막 본회의가 끝났잖아요. 마지막 본회의가 끝날 때까지 이제 법사위에서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임기 만료로 이 구하라 씨 오빠의 이 청원 법안은 폐기가 된 상황입니다. 네. 이제 구하라 씨의 재산 상속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이제 현행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현행 민법 천조에 상속의 순위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1순위가 직계 비속. 다시 말해서 사망한 자의 자식들. 그리고 2순위가 직계 존속. 그리고 3순위가 형제 자매인데 지금 구하라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직계 존속이 살아 있는 경우죠. 구하라 씨 이제 부친과 모친이 살아 있어서 부친과 모친이 공동으로 상속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구하라 씨의 오빠는 그 상속 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상속인이 원칙적으로 아닌데 다만 지금 이 사건에서는 그 구하라 씨의 부친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를 하고 구하라 씨의 그 오빠에게 자신의 상속권을 양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구하라 씨의 오빠와 구하라 씨 사망 후에 20년 만에 나타난 엄마 이 둘이 공동 상속인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일단은 이제 이미 상속이 개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친모에게 재산이 상속되는 거는 좀 막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이게 친모에게 지금 돌아가는 몫을 조금 줄일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이제 그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는데 이 사람이 적법한 상속인인지 아닌지를 먼저 따지고 그 다음에 상속 재산을 어떤 식으로 이제 분할을 할지를 법원이 판단함에 있어서 이제 특별한 어떤 기여가 있다라는 것이 인정되면은 상속 재산을 조금 더 많이 가져갈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건에서도 이제 구하라 씨의 오빠와 아마 이제 부친이 같이 생활을 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구하라 씨의 어떤 이런 재산의 형성에 특별한 기여가 더 있다라는 주장을 해서 그 모친의 상속재산분을 낮추고 구하라 씨 오빠가 조금 더 상속재산을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은 좀 기대해 볼 수는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떤 그 본인의 의사를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장치들이 진짜 많기 때문에 그러한
구체적인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우리 민법도 이제 개정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좀 21대 국회에서 좀 더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서 좀 진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북 진천군의 한 야산에서 문중 시제를 지내는 종중원들에게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10명의 사상자를 낸 8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판결을 보는 세상입니다. 81살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전 10시 40분쯤 진천군 초평면 선산에서 시제를 지내던 종중원들에게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삽시간에 일어난 이 일로 3명이 숨지고 7명이 2에서 3도 화상을 입는 참변이 벌어졌습니다. A씨는 사전에 휘발유가 잘 뿌려질 수 있도록 하는 도구까지 만들어 불을 지르는 연습까지 했고 범행 당일엔 휘발유통을 보자기에 싸서 옮기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종중땅을 임의로 팔아 처벌받은 것 등의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피해자들을 죄 지은 사람들로 지칭하며 종중땅 문제로 오랜 기간 갈등을 겪으면서 화를 참지 못했다. 죄 지은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오늘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3명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고 7명이 목숨을 건졌지만 그들도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죄를 지어 벌을 받아야 했다고 말하는 등 진솔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A씨를 질타하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우리말 중에 의미가 있거나 중요한 일에는 짓는다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밥도 짓는 것이고 우리가 사는 집도 짓는 것이고 행복의 척도 웃음도 짓습니다. 마찬가지로 복도 짓는 것이고 죄도 짓는 것입니다. 가슴에 맺힌 말이 노여움과 성남으로 가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되고 맺힌 걸 풀고 놓아주면 복을 짓는 것까진 몰라도 적어도 죄를 짓는 건 피할 수 있는 것이 세상 이치 아닌가 합니다. 판결을 보는 세상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